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이완규, 함상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현직 법제처장이고 함상훈 이분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이고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시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이 윤 대통령의 옛날 징계받을 때 그때 변호인을 했었고요. 그런 이 친분 있는 분인데 이 법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아주 법조의 엘리트 판사입니다. 이런 분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이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명 몫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이 대통령 대행으로서 이제 이거를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은 대행은 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예 접수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꽤 이 문제가 논란의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한번 차근차근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의외였어요. 한덕수 대행이 새로운 재판관 임명을 한 게 좀 예상치 않은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저럴 필요성이 좀 있다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6월 3일 조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그 위헌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까지는 좀 명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마은혁이 갑자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또 낄까 말까 뭐 이런 이슈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드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에 마은혁 임명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는가. 네. 그 예상들은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영배, 이미선 그 후임 그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 보수 쪽에서는 이참에 마은혁도 임명해야 되는데 두 사람도 해버리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왜 이런 결단을 내렸냐면 이 헌법재판소가요. 지금 구성 자체를 보시면 만약에 이 두 명을 임명하지 않고 다음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심각한 불균형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두 명에 대한 것 플러스 마은혁, 정계선 네. 이 벌써 네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좀 중도 그 정정미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김형도라든지 뭐 이런 재판관들이 이제 현재 있죠.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는 헌법재판소마저도 사실상 거의 좌파들이 그렇죠. 다 차지하게 되는 예.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목을 매느냐? 이재명 대표는요 본인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면탈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 문제가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면탈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헌법재판소에다가 넘겨서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형사상 소추 지금 헌법에 우리가 보면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중단할지 여부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 네. 바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 진보 우위가 돼버리면 자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재판은 중단돼야 된다. 이거의 헌법 그 규정에 원용돼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 이재명은 집권 내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 이 임명이 굉장한 중요한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작년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해서 논쟁화됐던 그 헌법 84조의 문제인데 재직 기간 중에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예, 그런데
진행되던 재판이 중지되는지 아니면 계속되는지 지속되는지 여기에 대한 건데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법원 올라가면 대법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다 하는 게 있는데 근데 대법에서 판단하기 전에 뭐 헌법 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달라고 왜냐하면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법률 심판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거기 때문에 대법의 구성이 좀 지금 좀 자기 자신에겐 좀 불리하고 뭐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그걸 헌재로 갖고 갈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그거를 사법 리스크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 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대행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논쟁이 된 게 뭐냐면 대통령 대행이 임명 어떤 인사권이 어디 범위까지인가 그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대행은 유지 관리 정도에만 그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 아니 대통령 대행도 할 수 있다 인사권을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근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례는 뭐냐면 황교안 당시에 권한 대행했을 때 법원에서 그때 이제 그 추천한 이선의 재판관인가요? 네.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정계선 그다음에 조한창을 임명한 거 마찬가지로 네.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333입니다. 그 일단 대법원 추천 3인,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추천이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뭐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 추천권이에요. 네. 이거를 과연 그러면 대행이 할 수 있느냐? 네. 요 문제가 그동안 쟁점이 되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그 이강국 헌재소장인가 거기 네네. 그 후임 그거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저 안 했죠. 네. 그래서 그 탄핵 선고를 그래서 8명으로 하게 된 그 배경이 된 건데 그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을 임명할 수 있다 아니다. 국회 추천 몫이라든가 대법원 대법원장 추천 몫은 그건 소극적 권한 행사다. 추천권이 그 국회와 대법원에 있는 것이고 권한대행은 그거를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 권한 행사니까 그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마은혁은 해줘야 된다. 그러나 대통령 몫의 후임 그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적극적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네. 뭐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죠? 저는 그 최종적으로 헌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재가 오늘 그 한덕수 대행의 저런 3명 그 임명에 대해서 반대할 것인가? 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헌재는 무엇보다도 그 완전체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예.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왜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이 임명이 타당한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분명히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 대통령이 그냥 탄핵 소추가 돼서 업무가 정지될 때 하고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부재 중인 거 하고 그렇죠. 그건 좀 일단 다른 의미가 있고요. 예. 다르죠. 또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예를 들어 대행 입장에서도 헌법기구가 제대로 어떤 가동이 안 되면 예.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선관위의 상임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었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네가 임명하지 마라. 그러면 선거를 제대로 못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못 치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이라는 게 지금 계속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아예 7명으로 해라. 지금 사실은 보면 이제 2명 빠지면 7명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7명 체제면 이 굉장히 불안전한 구조거든요. 그렇죠. 7명이면 기본적으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7명 중에 6명이 지금 전부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 정당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한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킨다.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 마은혁 임명해 줄게. 네. 마은혁 임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명권이 때문에 나한테
그럼 내가 임명권 행사하는 게 뭐가 문제지? 그렇죠. 아니 마은혁도 내가 임명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그 몫의 대행을 그 대행이 임명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요런 이제 법리적 어떤 이 방어막도 생기는 거예요. 네, 충분합니다. 그래도 저걸 가지고 뭐 위헌 위법이다 그런 거는 뭐 민주당과 뭐 우원식 의장의 주장일 뿐이고 저거에 대해서 당사자인 헌재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거예요. 지금 저 문영배 이미선이 이제 4월 18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그때 퇴임을 하는데 근데 마흔여까지 임명 안 하면 6명이 되는 거고 마흔여만 임명하면은 7명이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그 사건 번호가 헌나 8이었잖아요. 헌나 8. 네.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헌나 1이었어요. 민주당이 줄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업무량이 폭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구인 완전체로 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 하면 민주당이 그동안 속내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 만약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그거 지금 파기환송해버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해버리고 밑에 있는 고법에서 유죄로 선고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순간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돼요. 네. 자,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같은 경우는 실형이 만약에 떨어질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정치권에서는 그 대통령 내려와라. 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법적으로는 이 재판을 중단시킬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원이 알아서 예. 안 하면 안 했지. 근데 문제는 법원도 같은 공범들이 있는데 같은 공범들은 예를 들어 재판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근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못하는 거는 소추 즉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소추만 그 다른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어떤 정치적 법적 논쟁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내내 그거 가지고 이제 시달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착 머리를 돌린 게 헌법재판소가 요 조항에 대해서 소추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네. 요런 결정을 딱 내려주면 네. 모든 게 클리어하게 일단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고 그동안 정계선, 마은혁 착 집어넣고 만약 이미선 나올 경우에 그거를 이제 딱 우리가 집권하면 4명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중도적인 뭐 정정미, 김복경 뭐 이런 사람들 조금 하면 요거 이제 이게 아마 위헌 그 헌법 해석은 5명인가요? 아마 뭐 그렇죠. 예. 그것만 딱 확보하면 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딱 계획했었는데 그 지점을 콕 찍어서 콕 찍어서 못하게 한 거예요. 예, 차단시켜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픈 거죠. 아픈 건데 저게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 비난하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저거. 네. 예, 그 저거 가지고 또 한덕수 저기를 또 탄핵을 해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뭐 아마 그 성취 못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인사청문 요청서가 대통령 대행에게서 국회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넘어가는데 그거를 아예 접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접수를 안 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임명을 저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접수를 하고 하시고 간에 그 권한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헌법재판 이제 대통령 이제 그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 내잖아요.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소장이 이거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안 받을게. 네. 그러면 그거 안 받아집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게 안 받아져요? 아니 저거 보니까 저 우원식도 이재명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때 그 서류 송달, 그걸 뭐 이사 불명이다. 어디로 이사가 갖고 새로운 주소 못 찾아갖고 그 송달에 실패했다. 두 번째 가보니까 폐문 부재더라.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닮지 말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답게 해야죠. 저걸 안 받겠다라는 게 저거야말로 자기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 권한, 권능 행사
이런 거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게 그거를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저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또 만약에 밑에 있는 직원에게 이거 받지 마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냥 접수를 하는 네. 거예요. 이거는 국회가 받고 안 받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거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넘겨주면 100%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뒤로부터 20일, 20일 안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네. 그 다음에는 대통령 대행이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며칠까지 그 다음 날까지 해라. 네. 요구를 해서 만약에 안 오면 그때는 임명할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일 이후에는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을 그럴 권한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20일 안에 이제 인사청문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아주 공격을 당한 게 이게 아주 허점을 찔린 거예요. 왜냐? 만약에 국회 추천이나 대법원장 추천이면 또 모르겠는데 대통령 추천에 대해서 국회가 지금 막을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상권 분립에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인이 이제 임명되는 거기 때문에 각자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타 기관이 국가기관이 그걸 해라 마라 뭐 그게 위헌위법이면 뭐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지만 저거는 그래서 별 효과가 없을 거고 그리고 뭐 국민들 여론도요. 저 지명한 거에 대해서 뭐 반대 여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또 탄핵을 꺼내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일단 대선 기간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그나마 통상 전문가고 지금 뭐 이 예. 그나마 나라가 좀 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또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줄 탄핵을 시작하면 이게 과연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머리가 아플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대통령 탄핵시켜 놔놓고 또 지금 대행까지 경제부총리까지 그다음에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만약에 받아서 임명을 해버리면 그것도 지금 뭐 또 탄핵한다 그러면 이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대통령이 있는 상태의 권한대행과 없는 상태의 권한대행은 아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다릅니다.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 직무대행 직무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권한 행사는 가급적이면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한다. 뭐 이런 거지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또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을 한다. 그러면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퇴임하게 되면 6명. 그 40여건 됐다 치면은 뭐 7명 체제로 가는데 거기서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또 탄핵 심판을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국정마비죠. 국정마비. 예. 그리고 탄핵 사유 자체가 안 될 겁니다. 탄핵 사유가 이 지금 헌법 학계에도요. 그 적극적 권한 행사, 소극적 권한 행사 뭐 그런 설이 있는데 양론이 다 있는 거예요. 양론이 다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 탄핵 소추하면 그거야말로 이번 헌재 결정문에서 나온 그 탄핵 소추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민주당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한덕수 대행을 탄핵 시도하게 되면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덕수 대행은 사퇴를 할 것 같아요. 총리가 사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면 또 최상목 대행도 사퇴를 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를 무력화시키면 이제 이 대선의 어떤 핵심적 이슈가 네. 결국은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사실상 내란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프레임을 바꿔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과연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이제 그동안은 보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내란 세력에다 이야기를 해왔는데 예. 반대로 지금 선거 전에 들어가서 한덕수 대행이나 경제부총리를 탄핵 시도하고 사퇴하고 이래버리면 그다음에 국무위원회의를 무력화시키려 한다 그러면 실적으로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주도를 하는 이재명이 주도를 하는 내란이다. 네. 이렇게 또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재명발 국정마비예요. 예,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내란이거든요. 우리 형법의 내란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비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발 내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계엄 때는 숲속에 숨어 있고 엉뚱하게 또 한덕수 대행을 2번이나 탄핵해갖고 국정 마비시킨 내란 범이 되는 거죠. 내란 수괴가 되는 거죠. 이재명이. 예. 저는 이거는 그동안 이 탄핵이라는 것 때문에 또 비상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지금 국민의힘 보수 쪽이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선거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한대행과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기본적인 선거의 프레임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면 왜냐하면 이 선입 항상 새로운 이슈가 선거에서는 핵심적 이슈가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일으킨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온전히 민주당의 어떤 이 흔들기 그리고 이게 지금 한덕수 대행이 하는 게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있지만 전혀 불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재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거는 국민들에도 예.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고 그렇죠. 이거를 핑계로 해서 흔들어 댄다. 저는 이렇게 되면 굉장한 아마 민주당이 역풍을 맞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대행만 좀 띄워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뭐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총리 그 국무회의 끝나고 면담 요청해서 만났는데 거기서 탄핵 당하기 전에 옷 벗고 대선 출마해달라. 근데 그거는 한덕수 대행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덕수 대행을 뭐 오랫동안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한덕수 대행은요 절대 출마 안 하십니다. 이분이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분이에요. 그리고 뭐 이분의 스타일과 뭐 성향 저 뭐 이렇게 다 잘 아는데 이분은 그런 어떤 이 권력에 대한 권력 의지는 별로 없는 분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우리가 이제 또 예전에 한번 경험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한테 네. 기댔다가 결국은 뭐 몇 방 딱딱 맞고 그냥 그냥 바로 그냥 포기를 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출마를 한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 또 지지 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한덕수 대행은 물론 역대 정권에서 다 중용이 됐는데 그 중용이 되는 이유는 결코 이분이 무리하질 않아요. 그렇죠. 무리하지 않고 그 자기 분야의 그런 전문적인 일만 잘하는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선에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한 결단과 의지, 권력 의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은 그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뭐 박수영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들 뭐 이런 박덕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데 헛다리 잡고 있는 거다. 지금 본인들이 뭔가 지금 친윤들이 어디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그럼 김문수 저 장관 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굳이 그쪽으로 안 가죠? 윤상현이 또 김문수는 또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윤들은 왜 김문수 장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왜 새로운 지금 한덕수 대행한테로 그렇게 가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고 괜히 지금 뭐 후보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출마자가 지금 제가 오늘 대략 보니까 20명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장우 대전시장도 출마를 한다고 그러고요. 지금 오늘 안철수 지금 보시면 김문수 오늘 그만뒀죠. 뭐 곧 출마 선언한다고 그러고 오세훈,
홍준표, 오세훈 시장도 이제 곧 사무실을 차린다 그러고요.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원희룡,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안철수, 김태흠, 이철우, 유정복, 거기에 또 이장우 예.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누구예요? 누구냐면 예. 장동혁 의원도 네? 출마를 준비 중이래요. 레알이에요? 예, 그 뭐 제가 어려운 소문을 좀 들었습니다. 어. 이 장동혁 의원도 본인이 또 출마 생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 자, 저기에다가 이제 이정현, 그 다음에 이제 최경환, 최경환. 예, 거기 플러스하면 몇 명입니까 지금? 저러다가 진짜 20명 채우겠어요. 어. 근데 이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친윤들이 지금 한덕수 대행한테 그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전직 대통령이 되니까 누구를 또 숙주 삼아 갖고 영향력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 방편으로 한덕수 총리를 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냥 부질없는 처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 길을 잃어버린 친윤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보면 저는 자치단체장들이 지금 보면 울산시장하고 제주지사 빼면 예. 울산시장, 경남지사, 예. 제주시장, 그 다음에 지금 저기는 없죠. 누구요? 저 누굽니까? 강원지사는 김진태. 거기는 아, 뭐 얘기 입장 없어요. 그거 빼고 세종시장 빼고 그 세종시장, 그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도 또 뭐 책낸다고 그러고 그죠? 출마 검토하고 예. 있다고 그러고요. 전북지사는 뭐 일단 안 예. 나온다고. 지금 광주시장 빼고 예. 그다음 전남지사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로? 예, 김영로. 예. 예. 뭐 다 나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 대선이 자기 뭐 저 체급 관리하는 그 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 그 요번에 명함 내미는 시도지사는 내년 6월에 한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대통령급으로 체급을 올려놔야지 내년에 공천 따내고 본선에서 이기는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저기 시도지사 선거를 위한 뭐 체력 단련장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 네, 이게 지금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자치단체장들이 어쨌든 간에 이번 기회에 좀 출마를 뭐 한다. 나는 대선 주자급이야. 뭐 그런 걸로 해서 뭔가 좀 그걸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참 무슨 글쎄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대선 주자를 뭐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일단 정리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